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뭐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얘기가 뭐 한도 끝도 없는 뭐 얘기인 건데요. 뭐 세 번째, 아주 고전적인 문항이요. 지원자의 성격, 캐릭터, 퍼스널리티, 장점, 단점, 강점, 약점을 적어주십시오.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성격의 장단점, 뭐 성격의 어떤 행동의 강점과 약점 이런 걸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단순히 성격이 좋다 라는 표현은 좀 의미가 없어요. 저는 모든 일에 성실합니다.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봐요, 저는요. 아니, 어떻게 모든 것에 성실해요? 저도 만약에 모든 것에 성실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찍 스트레스 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.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이게 호불호가 분명한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모든 것에 성실해요? 그리고 항상 항상 잘한다? 쉽지 않아요. 자, 뭐 모든, 항상 이런 그 수식어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수식어를 안 쓰려고 하면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사례가 구체적이면 이런 얘기를 안 쓰게 돼요. 자, 다시요. 지금 강의 자료 보면서 읽습니다. 왜 그런지 이유, 사례를 설명하자. 자, 지원자의 성격의 장점을 말씀해 보십시오. 그래, 나는 이런 일을 겪었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장점이다. 나는 뭐뭐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단점이다.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단순히 저는 아침잠이 많습니다. 단점. 너무 아침잠? 그래, 뭐 이해한다. 아침잠이 많다. 그럼 아침잠이 많아서 좀 내가 굉장히 곤란했던 상황 같은 걸 하나쯤 골라내면 좋을 것 같아요. 단순히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이게 단점입니다. 그래서 뭐 알람을 맞춰서 뭐 아침잠을 극복했습니다. 뭐 이게 너무 당연한 스토리 이야기잖아요. 만약에 제가 성격의 단점을 쓰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정말 곤란했던 상황을 하나 쓸 것 같아요. 내가 이런 좀 뭐 창피스러운 일이 있었고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뭐 이게 내 성격의 단점이니까 뭐 그런 좀 창피한 일을 겪어서 내가 이렇게 바꿨다. 뭐 이런 좀 누가 읽어도 좀 말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적을 것 같습니다. 자, 장단점은 이제 어떤 사람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부분이라고 봐요. 예를 들어 저거 활발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제가 그걸 느꼈어요. 나는 활발한 사람이야. 활발한 것을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찾아야죠. 이 장단점은 내 내면에 관련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내적인 성향. 자, 나는 조용하다. 조용한 것을 그러면은 드러내주는 사례를 저는 빨리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. 자, 이 강점과 약점은 좀 내면보다는 외면의 것들, 뭐 일에 관련된 사항이요. 나는 꼼꼼하다. 어떻게? 문서를 뭐 틀린 글자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찾는다. 그래서 원고를 검토한 적이 있다. 자,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요. 난 디자인을 하는데 나는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시안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뭐 항상 준비하고 있다. 뭐 하고 있다. 그러니까 꼭 이 강점과 약점의 개념은 내가 어떤 일에 관련된 사항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길을 잘 못 찾는다. 이 약점이죠. 길을 잘 못 찾는다. 그래서 뭐 30분, 1시간 전에 더 먼저 그 해당 장소에 가서 길을 찾는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강점과 약점은 내 외면의 것을 좀 쓰면 사례를 찾으면 좋을 것 같고, 장점과 단점은 내 내면의 사례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도 이 막상 네 가지를 찾으려 그러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 작성하면 나중에 골라서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제가 이번 학기 내내 말씀드릴 거예요. 그래, 오늘 내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나의 장점을 한번 다 써보자. 나는 예를 들어서요,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잘 건넨다. 이게 장점이에요.
장점이에요. 그럼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쓰는 거고, 난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난 내 단점을 오늘 한번 적어보고 싶어. 쑥스러워한다. 이건 진짜 실제로 저의 단점입니다. 쑥스러워하는 게 되게 많아요. 저 같은 사람은요. 그래서 이런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상대가 부담스럽게 여기면 처음부터 관계가 약간 어긋날 수도 있어요. 이런 사례를 찾는 거고요. 그다음 강점. 강점? 저요. 진짜 실제로 저는 일을 할 때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. 저는 신속정확이라고 하면 약간 신속성에 좀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. 요새 같은 경우는 저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. 자, 어떤 일? 뭐 예를 들어서 강의 뭐 자료를 만든다든가 책을 쓴다든가 뭘 한다.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. 그럼 그 신속하게 처리했던 일의 목록을 좀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. 약점. 자, 약점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. 약점 찾기가 어렵네요. 저도요. 이게 이렇게 돼요. 저도 약점 찾기가 어렵게 된다. 근데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. 분명히 약점이 있고 뭐 저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좀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그게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점은 제가 낮잠을 많이 자요. 제가 지금 말하면서 생각나는 거예요. 제가 낮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에요. 뭐 어떤 사람들은 낮잠을 30분 자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낮잠은 최소한 2시간 자야 돼요. 낮잠을 2시간 정도 자야 좀 낮잠을 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낮에 2시간을 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왜 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약점이죠. 자, 그래서 장점, 단점, 강점, 약점은 평소에 작성하면 매우 좋다. 나중에 골라서 적을 수 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, 이제 오늘이 마지막 얘기 같은데, 자, 네 번째 얘기입니다. 성공과 실패. 이게요, 자신이 뭐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성취한 사례를 쓰시오.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한 사례를 쓰시오. 이거는 우리나라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공공기관 단골 질문일 거예요. 자신이 최근에 성취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한 성과, 성공 사례를 쓰시오. 굉장히 이거는 고전적인 문제예요. 고전적인 자기소개서 유형의 문제인데 일단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반괄호 1번입니다.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공한다. 이것도 단골 문항이에요.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공한 사례를 써보시오. 그러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. 이거는 그 어려움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. 보통 쓰시는 분들이 내가 성공한 쪽에 좀 초점을 두는데 만약에 어려움을 당신이 곤란한 일을 겪은 것을 해결한 사례를 쓰시오.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또는 갈등 주변에 팀과 동료와 갈등이 있다. 그 갈등 상황을 좀 써줘야 많이 자세히 써줘야 읽는 사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단순히 저는 팀원하고 싸워가지고요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써버리면 무슨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. 그리고 그런 의견 차이가 사무실에서 일어난 건지 어떤 행사 현장에서 일어난 건지 이런 상황을 좀 적어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구체적 결과.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해서 몇 점을 받았다, 상을 받았다, 그다음 마감 시간 전에 제출할 수 있었다, 더 큰 싸움을 방지할 수 있었다, 어떤 이런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. 만약에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공한 것을 쓰십시오라고 하면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써야 제가 볼 땐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반괄호 2번 납득할 만한 실패 사례를 적으십시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. 자, 이게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영상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적극행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순간에 실패 사례를 적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당신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를 적으십시오. 또는 실패한 이유와 교훈, 깨달은 것을 적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성공은 다 자기가 다 성공했다고 자기소개서에 쓰니까요. 자신이 다 성공했다고 자기소개서에 쓰니까 그러면 실패 사례를 물어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있어요. 그러면 실패 사례를 쓰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한다고요.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좀
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만약에 저보고 실패 사례를 쓰라 그러면은 실패는 확실하게 전 실패 사례를 써요. 내가 안 됐다, 뭐 나는 내가 상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냈는데 뭐 예선 탈락했다,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확실하게 실패 사례 쪽으로 쓸 것 같아요. 뭐 이게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이게 좀 그 내용이 좀 그 어설프면, 구분이 안 되면 읽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실패 사례를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. 사소한 것도 실패입니다. 내가 어디 뭐 교내 어디에 뭐 제출했는데 안 됐다, 뭐 이런 거. 내가 친구하고 작품을 만들거나 뭐 공동 작업을 하는데 안 됐다, 뭐 내 얘기가,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, 거절당했다, 다 실패예요. 실패가 얼마나 많은데요, 사람이요. 저라고 어떻게 다 성공합니까? 만약에 제가 지금 실패 사례 적는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. 아, 저는 촬영을 한다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는데 말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플레이 버튼이 안 눌러졌습니다. 실패잖아요. 아,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로 지금 영상을 찍는데, 만약에 제가 1시간 내내 쭉 이어서 강의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. 난 녹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열변을 토했는데 1시간 뒤에 보니까 녹화가 안 돼 있어요. 이게 실패 사례가 굉장히 사소한 게 많다고요. 그래서 만에 하나 실패 사례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실패는 실패 확실하게 안 됐다, 안 된 것을 쓰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장점과 단점을 장점처럼 보이게 하려고 막 이렇게 각색하는 분들이 많으신데, 그냥 단점은 단점, 약점은 약점, 실패는 실패 쓰고 내용을 완전히 구분해서 뭐 그걸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, 뭐 실패해서 내가 교훈을 뭘 얻었다. 요새 그리고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, 제가 실제로 그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보면은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분들도 모시면서 동시에 실패했던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가, 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가, 뭐 자신이 뭐 어떤 굉장히 어려운 뭐 상황을 겪었다든가, 이런 실패,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강연자로 모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제가 볼 때 분명히 자기소개서 이거 물어볼 날이 와요. 크게 멀지 않은 미래에 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자기소개서, 고전적인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, 다음 주에 이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직무적성, 능력에 관련된 자소서에 대한 것도 또 연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